안녕하십니까. 여의도 24시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원희룡이 지금 현재 한동훈 전 위원장을 향해서 무슨 허위사실 유포다 이런 식으로 지금 문제제기 항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게 얼마나 근거가 없는 주장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한동훈 전 위원장이 CBS에 출연을 했습니다.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 와중에 이 한동훈 배신자론을 펼치고 있는 이 원희룡 같은 사람들의 주장에 대해서 반박하는 과정에서 사회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동훈이 당 대표가 되면 그리고 또 한동훈이 내놓은 그 제3자 추천 특검법 이런 것들이 갖다가 추진될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냄새를 피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일종의 공포 마케팅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회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 후보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그렇게 하다가 탄핵될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한동훈 전 위원장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원 후보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탄핵 소추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셨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적극적으로 찬성하셨던 것 같은데요. 원 후보 같은 경우는 본인이 국회는 아니었지만 그 전후에서 굉장히 탄핵을 해야 된다. 탄핵 너무 잘했다. 이런 입장까지 내셨던 것 같은데요. 다른 분들도 탄핵에 찬성하셨던 분들 아닌가요? 저는 중요한 것은 그게 그 당시에 국회 의석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어요. 국민의 마음을 잃었기 때문에 그런 불행한 사태가 일어난 겁니다. 저는 국민의 마음을 잃는 어떤 임계점에 이르지 않게 방파제를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라고 자기가 얘기했던 제3자 추천 특검법 안에 그 취지, 배경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과정에서 한동훈 전 위원장이 처음에는 이 원희룡이 탄핵 소추안을 국회에서 통과를 시켰다라고 발언을 했지만 그 뒤에 바로 그 뒤에 뭐라고 했느냐? 원 후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국회는 아니었지만 그 전후에서 굉장히 탄핵을 해야 된다. 탄핵을 너무 잘했다. 이런 입장까지 내셨던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원희룡이 자기 페이스북에다 이런 소리를 썼습니다. 뭐라 했냐면 배신자 소리에 발끈했는지 한동훈 후보가 방송에 나가 허위 사실까지 유포하고 있습니다. 제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탄핵 소추안 통과에 관여했다는 것은 명백한 허위 사실입니다. 당시 제주도지사였는데 어떻게 국회 표결에 참여했다는 건지 정말 이해 불가능한 궤변이자 선동입니다. 공개 사과를 요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허위사실 유포, 명백한 허위사실, 궤변이자 선동, 공개 사과 이런 식의 단어들이 불과 하나, 둘, 셋, 넷, 네 문장에 이런 식의 표현들이 지금 5개, 6개나 들어가 있습니다. 정말 적대적인 감정이 드러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여러분들 이거는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제가 아까 2번에 걸쳐서 읽어드렸듯이 한동훈 위원장은 원 후보가 국회 탄핵 소추에 참여했다고 얘기를 했다가 곧바로 뒤이어서는 그런 입장을 당시에 국회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그런 입장을 내셨던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도 아니고 무슨 이재명이처럼 무슨 소극적 거짓말을 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근데 원희룡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적대적인 감정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저는 근데 이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원희룡이 적은 이 글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원희룡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사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들으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원희룡도 그때 당시에 뭐 이렇게 박근혜 여론이 그러다 보니까 그 여론에 휩쓸려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그냥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이 또는 불가항력적으로 또는 상황을 판단을 잘못해서 그냥 찬성했구나, 휩쓸렸구나, 거기에 동조했구나, 소위 군중 심리에 의해서 거기에 휩쓸려 갔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원희룡의 글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하고 2차례에 걸쳐서 살핀 바에 따르면 원희룡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원희룡은 정말로 적극적으로 박근혜 탄핵을 주장했고 그 누구보다도 앞서서 박근혜 탄핵을 외쳤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그때 당시에 새누리당 안에서 거의 뭐 둘째가 라면 서러울 정도로 박근혜 탄핵을 그 누구보다도 먼저 얘기했고 그 누구보다도 강력하게 주장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각종 모욕성 주장을 했던 자가 바로 원희룡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당 부당 잘못된 점 그거 시시비비 가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다만 사실관계를 따져보자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들하고 제가 분명히 두 차례에 걸쳐서 원희룡의 과거를 아주 짤막하게 살펴봤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마 다른 분들도 과거 기사를 통해서 최근에 이제 그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재발굴되고 그다음에 각 캠프 특히 뭐 이 한동훈 지지층 사이에선 이런 것들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그럼에도 원희룡이 이런 주장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원희룡의 과거 행적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겁니다. 여러분들 이 점에 주목해서 과거 기사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제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뭔 말입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그 누가 먼저 주장을 했고 그걸 누가 먼저 추동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이 원희룡이라는 사람은 소극적으로 그냥 찬성 입장을 밝힌 것뿐이다 라고 얘기한 것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정말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자가 과연 누구인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명명백백하게 그 기사 내용을 살펴보시고 제 얘기를 들어보시고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다. 물론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미 판단을 하셨겠지만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추천을 할 때 그분들이 꼭 이걸 보시고 나름대로의 판단 기준을 가지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원희룡의 과거 행적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과 제가 두 차례에 걸쳐서 살핀 박근혜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의 원희룡의 언행 이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외에 또 추가된 내용들이 있어서 여러분들도 아마 처음 보신 내용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이 원희룡이 2016년 11월 9일 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을 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통령의 능력이 그것밖에 안 됐었나 대통령이 여기서 말하는 대통령은 바로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을 얘기한 겁니다. 대통령이 최소한의 상식에도 미달하는 오만방자한 사람들에게 맹목적인 신뢰를 주면서 거기에 대해서 견제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복을 서슴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참 너무나 황당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제가 아까 박근혜 대통령을 가리켜서 원희룡이 했던 주장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배제한다고 하면 이게 과연 언제 그 누구의 대통령한테 이런 소리를 하는 것인가 약간 혼동이 될 정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 계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방금 해봤습니다. 또 이어서 뭐라 그랬냐. 재벌들한테 돈을 거둔 게 만약에 대통령께서 직접 주도하고 세세하게 다 챙긴 거라면 역대 정권에서의 재벌 모금하고 뭐가 다르겠나. 지금 전국 수습책이라고 내놓는 걸 보면서도 참 조마조마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자격이 없다. 대통령으로서의 능력도 없다. 어떻게 최소한의 상식에도 미달하는 오만방자한 사람들에게 맹목적인 신뢰를 주면서 정치적 보복 그렇게 할 수가 있었느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11월 이때가 2016년 11월 13일입니다. 11월 13일 원희룡은 이때 당시에 김무성, 나경원, 유승민, 김문수, 오세훈 이런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모여서 뭘 얘기했겠습니까? 바로 박근혜 탄핵을 얘기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비박계 국회의원, 원외 당협위원장, 광역단체장 80여 명이 소위 비상시국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무성은 이제 방법은 국민의 이름으로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원희룡은 또 무슨 얘기를 했느냐. 국민이 주신 판단이 몇 가지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배신당했다는 것이다. 갑자기 또 이 부분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 또 다른 사람이 생각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혹시 계실 것 같습니다. 최소한의 일반 국민들의 상식과 도덕성 수준에도 못 미치는 사람들이 온갖 분야에서 탐욕과 인사전횡과 국가공권력 동원한 권위주의 시대의 탄압을 서슴지 않았다. 이것은 특정인의 일탈이 아니다. 대통령 본인의 문제다. 몸통은 대통령이다. 두 번째, 국민의 판단은 대통령은 직무 수행할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거취에 대해 결단해야 된다. 세 번째, 새누리당도 무관하다고 국민은 그리 보지 않는다. 심하게 보면 공범이다. 새누리당의 지금 그들의 역할은 끝났다. 간판 내리고 당 해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당 해체 작업을 즉각 탈출할 수 있는 비대위로 가야 한다. 여러분 그야말로 자당이 배출한 대통령에 대해서 대통령 자격이 없다. 대통령은 각종 범죄 의혹의 몸통이다. 그리고 대통령 물러나야 된다. 새누리당도 무관하지 않다. 공범이다. 새누리당 해체해야 된다. 이런 소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현재 이 대통령과의 원팀을 강조하고 당정 일체를 외치고 그리고 이 한동훈에 대해서 배신자론을 펼치고 다니는 원희룡. 그 원희룡이 불과 8년 전에는 이런 소리를 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 약간이라도 동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희룡은 또 이 김어준의 뉴스 공장에 나가가지고 이때가 또 언제였냐면 11월 14일 그 다음 날입니다. 11월 14일 김어준의 뉴스 공장에 나가서 이와 같은 소리를 또 했습니다. 뭐라 그랬느냐?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이라는 사람을 너무 맹목적으로 신뢰를 해서 청와대가 그걸 따랐고 결국에는 이번 게이트 소위 말하는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그 게이트는 결국에는 박근혜 게이트다. 박근혜가 몸통이다.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또 11월 14일 원희룡 뭐라 그랬느냐? 집착을 내려놓고 누구한테 집착을 내려놓으라고 합니까? 바로 박근혜 대통령한테 집착을 내려놓으라고 합니다. 집착을 내려놓고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정치 일정으로 가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박 대통령은 지금 완전히 권위가 무너져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회복하기가 불가능하다고 보여진다. 박 대통령이 엉터리였다는 것에 대해 국민들이 배신감을 느낀다. 박 대통령을 믿고 찍었던 사람들일수록 더 허탈감을 느낀다. 고 얘기했습니다. 결국엔 뭔 얘기를 하냐? 일찍 물러나라. 아니면 정권을 위임하고 형식적인, 의전적인, 상징적인 그런 역할만 해라. 이겁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 너무 많습니다. 제가 일부만 추린 겁니다. 2016년 11월 15일 원희룡은 또 무슨 주장이냐면 탄핵? 그거 너무 오래 걸린다. 1년 걸릴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박근혜라는 사람이 저렇게 대통령직을 유지하도록 하면 안 된다.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저렇게 행사하도록 하면 안 된다. 이성 후퇴를 시켜야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탄핵시키려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지금 얼른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박근혜로부터 모든 권한을 뺏어서 그냥 대통령직만 유지하도록 한 채 그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은 거국 중립 내각을 구성해가지고 그 내각에서 갖고 있도록 해야 된다. 집행하도록 해야 된다. 그 주장을 한 겁니다. 관련 기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15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는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와 달리 실제 박 대통령 탄핵을 진행하면 그 과정만 최대 1년여가 소요될 수 있다고 전망하며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원 지사는 탄핵으로 가는 경우에는 국회 의결도 거쳐야 되고 헌재 심판도 거쳐야 한다며 그러다 보면 길면 거의 1년 가까이 진행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헌재 심판한 동안 그 당시 국무총리가 권한 대행을 하게 돼 있다. 그러면 이게 거국 중립 내각의 총리와는 전혀 국정의 책임자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과연 그게 최상의 방법이냐? 만약 다른 총리가 선임이 안 되면 황교안 총리가 탄핵 심판까지 권한 대행을 하는 것이다. 헌법이 그렇게 돼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 설사 대통령직을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의전, 그러니까 형식적인 위치로만 멈춰야 되고 실질적인 대통령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은 여야 합의에 의해서 또 국민들이 최소한의 신뢰를 할 수 있는 거국 중립 내각에 전부 맡기고 물러서야 한다. 그 물러서라고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또 10월 16일 제주도 의회에서 박근혜는 대통령 자격이 없다. 박근혜는 원래 대한민국에 예정돼 있던 대통령이 아니다. 굳이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가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것은 국익의 손실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국가를 위해서 대통령이 거치에 대한 결단을 하고 모든 권한을 이양하고 물러나든지 아니면 여야가 합의하는 정치 일정에 따라 형식적인 역할을 일정 기간 하다가 물러나든지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2016년 11월 20일에는 또 비상시국회의라는 거기에 참여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결국에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절차에 즉각 착수해야 된다는 의결을 냈습니다. 이때 당시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누구냐면 김무성, 정병국, 유승민, 나경원, 남경필, 원희룡 등이 참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점들을 봤을 때 원희룡이 단순히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한 찬성 입장을 밝힌 것뿐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원희룡이 지금 와서 아무리 시간이 지났다고 한들 지금 와서 이 국민 다음과 지지층한테 또는 우리 국민들한테 이런 식으로 사실과 거리가 먼 주장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또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이 남경필이 새누리당을 탈당했습니다. 이 남원정의 남경필이 탈당하니까 원희룡은 탈당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일부 언론 매체가 물어봤던 모양입니다. 그랬더니 원희룡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는 탈당 안 할 것이다. 왜 탈당 안 하느냐? 새누리당의 유승민 의원과 젊은 개혁적인 의원들이 제법 있다. 그동안 뜻을
펴지 못했는데 이번에 새누리당을 바꿀 절체절명의 기회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넓게 보면 박정희 시대부터 내려온 안보 중심의 독재와 권위주의 부정부패에서 작별을 고하는 과정이다. 민심과 함께 새누리당의 몸통을 바꿔야 한다. 박정희 시대 그늘이 지금까지 드리워져 있는 것을 폐기하기 위해 당을 해체해야 한다. 지금 친박과 대통령이 버텨서 새누리당 해체가 가능하겠느냐는 말도 있지만 당을 시대 요구에 맞게 해체하고 보수 혁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자기가 있는 당을 저주하고 자기가 있는 당을 없애자고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자기 당의 대통령에 대해서 과거 8년 전 원희룡은 이런 식으로 온갖 독설을 쏟아내고 온갖 모욕성 주장을 했습니다. 대통령한테 대통령 자격이 없다 그러고 뭐 능력이 없다 그러고 그냥 수준 미달이라 그러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와서는 대통령과 원팀을 강조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말을 누가 신뢰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끝난 거 아닙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2016년 11월 23일 또 이 제주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최순실 사태와 관련해서 대통령은 직을 수행할 자격과 근거가 없어졌기 때문에 즉각 하야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대통령과 보좌진의 생각은 다른 것 같기 때문에 탄핵 절차로 진행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대통령 탄핵과 총리 권한 이양이 빨리 가시화되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얘기했습니다. 단순히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힌 게 아닙니다. 애초에 이거를 갖다가 거의 최초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 거의 뭐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그 누구보다도 빨리 이 탄핵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이 대통령 탄핵을 추진했고 그걸 갖다가 힘을 보태겠다고 여러 차례 얘기했고 각종 언론 매체 또는 이런 인터뷰 기회를 통해서 이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온갖 모욕성 주장을 했던 자가 누굽니까? 바로 원희룡입니다. 그 원희룡이 또 뭐라 그랬냐? 결국에는 2016년 12월 9일 김무성, 유승민 등 비박계가 주동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가결됐습니다. 이때 원희룡은 무슨 감상, 평을 했느냐 살펴보겠습니다. 원지사는 국회 본회의가 끝난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입장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원지사는 과거 피 흘려 세운 민주주의를 피 한 방울 없이 이루어낸 국민의 위대함입니다. 이 위대한 국민의 힘이 대한민국을 지키고 미래의 새 시대를 열어나갈 원동력이 될 것임을 믿습니다. 헌법을 무시한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입니다. 새누리당이 새롭게 오늘의 결과는 또한 새누리당 우리 스스로를 국민이 탄핵한 것입니다. 헌법을 무시한 대통령을 맹종하고 방관해왔던 새누리당에 대해 국민은 엄중한 경고를 내렸습니다. 새누리당이 새롭게 거듭나지 않고는 더 이상 대한민국의 미래를 함께 열어갈 수 없다고 국민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득권과 권력에 편승하는 수구주의에 기대 헌법을 등한시했던 과거의 잘못된 길을 벗어나 국민의 뜻과 헌법을 하늘처럼 모셔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원희룡은 제가 다시 한번 원희룡 페이스북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사실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단순히 그냥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힌 겁니까? 여러분들, 정말 사실과 거리가 먼 정말 허위사실이라는 비판을 받을 만한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자는 과연 누구입니까? 그리고 원희룡이 TV조선 강족들에 출연해서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정치적으로는 정당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랐고 그때 당시에 댓글을 남겨주신 구독자분들도 정말 황당하다는 반응을, 그런 느낌을 댓글로 남겨주셨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적극적으로 나섰고 그걸 갖다가 뭐라 그래야 될까? 주동 세력, 주동자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선두에 서서 아주 적극적으로 나섰던 사람이 지금 와서 그 정치적으로 정당하지 못했다라고 하고 그때 당시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이거는 그때 당시에 새누리당 당원과 지지층, 지금 현재 국민의힘 당원과 지지층 또는 일반 국민 자체를 거의 다 무시하는 거 아니냐, 일반 우리 국민의 기억력 자체를 너무나도 무시하는 거 아니냐, 이거는 그야말로 대국민 무례가 아니냐라는 비판을 자초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위험한 주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와 같은 원희룡의 뭐라 그래야 될까? 원희룡의 강변 또는 궤변 또는 협박, 왜냐? 허위사실 유포하고 있다. 명백한 허위사실이다.
그 궤변이나 선동이자 사과해라, 공개 사과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원희룡의 언행, 원희룡의 행태에 대해서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그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좋아요도 부탁드리고 또 주위 분들한테 많은 추천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더 이렇게 힘을 얻고 콘텐츠를 더 열심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